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귀순자가 처음 발생했습니다. 북한 주민 한 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건데요. 우리 군이 20시간에 걸친 작전 끝에 이 사람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군은 어제 중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 인원 1명의 신병을 확보하였습니다. 군은 MDL 일대에서 해당 인원을 식별하여 추적 감시하였고 어제 군사 분계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어제 새벽 3시쯤에요. 중서부전선 군사 분계선 인근을 열상 감시 장비로 감시하던 우리 측 병사가요. 북한 측 인원 1명을 식별을 합니다. 계속 그걸 감시하면서 봤더니 오후에 해가 떠 있을 때는 풀숲에 엎드린 채로 이렇게 숨어가지고 움직이질 않았고 밤이 되면은 조금씩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지고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게 확실해졌을 때쯤 우리 작전팀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분의 100m 내로 접근을 했고 인기척을 느낀 북한 주민이 누구냐? 이렇게 먼저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군 작전팀장 중사랍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다. 우리가 안전하게 안내하겠다. 이렇게 안내를 하니까 자진해서 안전지대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소식 문성목 센터장님과 함께 좀 심도 깊게 좀 짚어볼 텐데요. 센터장님. 예. 우리 합참 발표 따르면은 이분 비무장 상태였고 스스로는 난 민간인이다. 군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귀순한 루트 지뢰밭이었다고 해요? 네. 지금 그 접경 지역 군사분계선 인근에는 북한이 그동안 수많은 지뢰를 묻었고요. 그다음에 장벽을 만들고 또 이 제초 작전을 했을 말하자면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꾸준히 추진해 왔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포착한 이 북한 주민은 아마도 그런 작업이 되지 않은 곳을 골라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정하건대는 이 주민을 우리 군이 열상장비로 포착한 그 순간에 대략 한 1m 깊이의 물 쪽에 잠겨 있는 것을 발견을 했고, 네. 이후에 이제 해가 뜨면 이제 옆에 풀숲으로 좀 옮겼다가 다시 시야가 어두워졌을 때 조금씩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목숨을 걸고 이제 이동을 한 것인데 예. 아마 이분에 대한 신문을 해보면 이분의 신분이라든지 동기라든지 또 루트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한 다시 말하면 귀순 유도 작전입니다. 매뉴얼도 있고요. 그렇죠. 이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한 우리 장병들에게 우선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분이 북한 주민이 넘어온 곳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온 겁니다. 중부전선 쪽에. 그런데 북한이 최근에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철책을 보강하고 방벽을 좀 쌓고 있거든요. 이 장면입니다. 전차가 못 넘어오도록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방벽 쌓고 철책 작업들. 센터님, 그런데 네. 그러면 이분이 지금 넘어온 길은 이런 작업을 하지 않는 곳이었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정도 준비를 했는지, 이분이 어디에 거주하는 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넘어오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그동안 꾸준히 했을 거라고 보고요. 실제 이 넘어오는 것이 가능한 그런 곳을 아마 사전에 확인을 하고 그 길을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저런 방벽 작업 또 지뢰 이런 것들 작업을 해왔던 것은 뭐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을 침략하는 걸 막기 위한 방어용이라기보다는 예. 북한의 군인이나 주민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그런 일련의 이 조치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민이 넘어왔다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 아마 김정은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걸 막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차정 교수님. 네. 우리 병사가 이 열상 감시 장비로 딱 처음 포착을 했다는 겁니다. 아주 경계 근무 잘 선 거예요. 그리고 최초에 식별하고 나서부터 DMZ 빠져나오기까지 야간 작전팀 팀장 중사도 아주 든든하게 이렇게 했고 20시간 가량 작전이 이어졌고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 끝났습니다. 우리 센터장님도 완벽했다 이렇게 또 평가해 주셨는데 잘한 것 같습니다. 예, 잘한 거죠. 그러니까 열상 카메라로 포착되는 것이 사람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멧돼지 같은 그런 동물들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그러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기순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포착이 되고 난 뒤에 낮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계속 누워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도대체 뭘까? 아마 상당히 우리 그 감시하는 병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헷갈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끈기 있게 관찰을 해서 기순이나 이런 다른 목적으로 지금 군사 분계선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마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군사 분계선을 넘는 순간에 아마 출동을 한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 비무장지대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1998년도에 그 금강산 관광이 첫 번째 열렸을 때 당시 해금강이 열렸었거든요. 근데 해금강은 그때 그 북한 측 비무장지대를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제가 통일부 출입 기자였기 때문에 제가 첫 배를 타고 갔고 그래서 북한 쪽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취재진들한테 북한의 비무장지대를 열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봤는데 예. 제가 느꼈던 점은 그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을 했던 그 경험을 봤을 때 참호의 구조나 초소의 위치를 봤을 때 남쪽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북쪽을 되게 더 경계하는 모양 형태로 비무장지대가 구성되어 있다. 그게 제 눈에 상당히 좀 독특했거든요. 그만큼 북한의 입장에서 남쪽에서 넘어오는 것보다 북쪽에서 남으로 넘어가는 것을 더 경계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낀 적이 있었는데 예. 아마 이런 모든 그 불리한 상황을 뚫고 넘어왔다는 것은 저분의 의지가 상당히 강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